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유익한 알찬 정보를 더해드립니다. 정보플러스의 김완섭 인사드립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이 준비된 시간들을 설계해보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여행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행에 관한 알찬 정보를 더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미래여행사의 남봉규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미래여행사 참 근사한 이름이에요. 네. 그런데 미래여행사가 어디 뭐였더라? 이렇게 조금 좀 의아하거든요. 생소하다고. 예, 생소하죠. 네.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희 여행사는 사실은 이태리 로마에 본사가 있어요. 네. 예. 1980년대 말에 제가 이태리 로마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관광객이 흔치 않던 시절에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이태리 여행을 왔는데 일본 여행계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통역을 좀 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이드 통역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 여행사를 시작을 한 거죠. 유럽에 있는 저와 같은 유학생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국에 있는 약 4,000여 개의 여행사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렌트사를 시작한 거죠. 이게 시작이 그렇게 됐군요. 예. 그렇게 따지면 한 30여 년 정도 그렇죠. 됐다고 볼 수가 있네요. 30년 넘었죠. 유럽에 근본을 둔. 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주변에 이런 여행들에 큰 도움을 주시는 여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미래 여행사만의 어떤 차별점과 이런 것들은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그동안은 미국 땅에 여행사로 소개를 안 했었어요. 렌트사니까 렌트사. 여행사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여행사였기 때문에 광고하면 안 되죠. 그분들이 여행사들이 광고하고 모집을 하고 저희에게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오다가 2017년에 드디어 이제 런칭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신 거. 여기서 이제 여행업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렌트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렌트사가 일반인 여행객들을 모집해서 하는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들을 상대로 해서 모집한 분들을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여행을 하게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회사를 렌트사라고 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티켓팅을 하고 모객을 하는 여행사들은 모아서 현지에 버스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직접 수배를 하잖아요. 렌트사에다 다시 주죠. 그러면 거기에서 가이드도 양성하고 버스도 사고 해서 투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나요? 그동안 이제 여행사들을 상대로 하다가 이제는 직접 고객들을 만나는 여행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손님들에게 여행사에게 주는 프라핏 정도를 손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품이 빠지는구나. 네. 쉽게 하면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혜택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품격이라 그럽니다. 이 품격은 호텔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층 높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동네 주민이시니까. 유럽 주민이시니까.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나. 다른 분들은 그런 렌트사가 직접 프로포즈를 하게 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직거래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봐도 되는 직판. 거네요. 직거래. 그럼 굉장히 혜택이 많은데. 자, 그렇다면은 여행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여행 그러면은 알긴 하는데 딱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예, 여행이라 하면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문화와 생활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문화는 다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아시아권. 미국에 와서 미국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생소하고 어설펐지만 이제는 익숙하게 잘 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행지에 나가면은 음식 문화의 차이, 언어 관습의 차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들을 생소함이 체험해보고 그것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게 여행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땐 크게 어떤 자연을 함께 접한다든지. 두 가지로 나눠요. 그렇습니까? 여행지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신이 창조한 자연을 보는 자연 관광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또는 알프스의 융플라우라든가 이런 데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멋있다 하고 마음에 그냥 감동이 오는 그런 여행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한 면의 여행은 인간이 걸어온 업적을 보는 역사 관광지가 있어요. 이 역사 관광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어진 벽돌이 무슨 뜻인지, 또 허물어가는 그 건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좀 더 알아야만 그 여행은 흥미로운 거죠. 아, 그게 여행을 선택할 때 이 두 가지에 착안을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 제가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네. 예, 제가 이 가이드 시절에 그때 20대였습니다. 진주에서 오신 어머니 세대들이 한 16분 오셨어요. 제가 이제 로마의 창건 신화가 있는 팔라틴 언덕에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젖을 먹고 컸다는 그 이야기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사진을 열심히 찍고 이야기를 안 듣고 뭐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중간에서 제 이야기를 뚝 자르고는 가이드 선생님 막 가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 좀 더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뭐 하려고 얘 조선 역사도 모르는데 얘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예.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니도 조선 역사가 아니라 뭐 역사 길어지면은 그게 아주 흥미가 없기 때문에 짜증을 내실 거예요. 그거 이해하는데 거기다 사저고 붙이시기를 참 희한테 그 깨진 벽돌 이런데 뭐 하려고 놨던 놈 싹 밀어보고 아파트나 새로 짓지 로마 참 추접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여행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면 자칫하면 로마 관광이 추저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화입니까? 네. 참 어떻게 웃기도 좀 곤란하고 네, 그래서 참 그런지. 유럽 여행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가이드 같아요. 가이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유럽 역사, 유럽의 여행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래 여행은 누가 잘하는지 제가 이제 20대부터 쭉 여행사를 하면서 가이드를 길러낸 장본인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가이드진은 베테랑입니다. 그러니까 길러 오시고 같이 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여행, 사실 그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여행의 끝판은 유럽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럽 다녀오신 분들은 유럽을 가보라고 계속 추천하시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이유 때문에 그 유럽 여행들을 선호하시고 추천하시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동양을 이제 동양권에서 살았고 접해봤고. 미국에서 와서 미국에서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색다른 곳,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는 유럽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이면 자연, 역사면 역사. 이 미국의 역사도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이죠. 유럽에 다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곳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들 다들 그렇게 추천을 하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그 어떤 현지 랜드사였던 노하우로 거품도 제거하고 양질의 서비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그 것들을 가지고 지니고 계시면서 이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미래여행사에서 자신 있게 요거는 한번 좀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상품이라 할까요? 그게 있으실 것 같은데. 다 자신 있어요. 예. 뭐 어떤 한 상품만 꼬집으라면은 네. 조금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매달 출발하는 일정이 있는데요. 네. 이태리 일주 상품이 8일짜리와 9일짜리가 있어요. 8일짜리가 일반적으로 2,800불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상품을 저희는 1,999불에 지금 매달 보내고 있어요. 그레이드. 근데 그 구집이 이태리 상품을 왜 매달 준비를 하셨나요? 네, 서유럽 전체 일정을 보면 영국에서부터 이태리까지 독일과 스위스와 프랑스와 다 거쳐서 이제 이태리로 오지 않습니까? 12일 또는 13일의 일정 중에 제일 긴 포션이 이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를 보면 유럽 전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 유럽 여행의 시작과 끝을 이태리로 하면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태리가 매달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거군요. 네. 또 있습니까? 그렇죠. 이 이태리 상품이 1,999불이고 매달 특별한 곳을 지정해서 저희가 이제 모객을 하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보면은 1월 달이 춥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면은 이 여행하기가 좀 불편스러워요. 일조량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따뜻한 지역으로 캘리포니아와 이 기온이 비슷한
스페인을 추천하고 싶어요. 네. 스페인 일정은 1월 23일에 출발하거든요. 네. 그 일정은 이 스페인 남부는 이 캘리포니아처럼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온화합니다. 그 일정이 또 준비가 돼요. 예, 그래서 그 일정을 만들어서 이번에 카사블랑카, 이 아프리카 땅의 모로코까지 가는 그런 일정으로 2,998불로 그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아주 그 자신 있게 첫 번째 프로포즈를 하실 수 있다. 그 두 가지라면 섭섭하죠. 아니, 그 외에도 유럽 전문이시니까 뭐 그럼 다른 지역은 다른 데에다가 부탁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저희 여행사에 제가 1980년대에 여행을 크게 할 때는 가이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 왔다가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하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자라나면서 거기서 살면서요. 지금은 저 아프리카에도 가 있고 우리 가이드가 어느 날 전화했더니요. 형님 저예요 그런 거예요. 페루에 가 있는 동생이 있고. 그 세계 각지에 여행사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 패밀리들이 세계 각지에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네요. 북유럽에도 가 있고. 두바이도 전화해서 여기는 누가 여행사를 잘 합니까? 하고 한국에다 물었더니 한국 친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두바이에 아무 개가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성훈아 이렇게 통화해가지고 우리 팀 보낸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패밀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시작됐던 어떤 근본이 지금은 전 세계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아주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미래 여행사, 미래를 함께 또 살아나갈 우리들 모두와 함께 좋은 것들을 또 제공해 주시는 그런 양질의 여행사로 또 거듭나시기를 더 빌면서 앞으로 많은 정보 또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